미국이 단 하루 만에 무릎 꿇었습니다. 세계 최고라던 미국이 동시에 마비됐어요.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장비들은 멀쩡한데 진단을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는 패닉에 빠졌죠. 이 모든 사건의 키는 삼성이 쥐고 있었습니다. 삼성의 업데이트에 미국인들의 생명이 달려 있었죠. 미국이 공장을 통째로 사겠다고 할 정도로 다급하게 만든 사건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5시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노아 윌킨슨 보건안보국에서 국가의료공급망 위기 대응을 담당하고 있어요. 워싱턴에서 12년째 일하고 있죠. 새벽 전화는 늘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손을 뻗어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화면에 찍힌 이름을 보고 잠이 확 깼죠. 존스홉킨스 암센터 운영 책임자 데이비드였습니다. 윌킨슨 씨입니까?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지금 당장 와야 할 것 같습니다.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AI 판독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환자 스캔 결과를 읽을 수가 없어요. MRI 고장입니까? 제가 되물었어요. 아니요. 데이비드가 답했습니다. 장비는 멀쩡해요. CT도 MRI도 다 돌아가요. 영상도 선명하게 나와요. 근데 문제는 판독이 안 된다는 겁니다. AI가 분석을 거부해요. 저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불을 켰어요. 업데이트 오류 아닙니까? 보통 그런 거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IT팀이 새벽부터 달라붙었는데요. 서버 정상, 네트워크 정상, 소프트웨어도 문제 없대요. 근데 판독 알고리즘이 응답을 안 합니다. 마치 기준 자체가 증발한 것처럼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언제부터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데이비드가 답했어요. 어젯밤 자정 넘어서 스캔한 환자들 결과가 전부 대기 중이에요. 지금 23명입니다. 전부 암 의심 환자들이고요. 아침 되면 더 몰려들 텐데 진단을 못 내리고 있어요. 노트북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부팅하면서 물었어요. 다른 병원은 확인해 봤습니까? 아직 연락 안 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일단 당신한테 먼저 전화했어요. 이게 우리 병원만의 문제인지 전국적인 건지 확인이 필요해요. 환자들이 계속 오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제가 답했죠. 제가 다른 병원들 확인해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뭔가 큰일이 터진 것 같았거든요. 즉시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메이오 클리닉 당직 책임자였죠.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여보세요? 졸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보건안보국 노아 윌킨슨입니다. 급하게 확인할 게 있어요. 당신네 암센터 AI 판독 시스템 지금 정상입니까? 잠깐만요. 그가 말했어요. 컴퓨터 켜는 소리가 들렸죠.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그가 중얼거렸어요. 새벽 이후 영상들이 전부 판독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장비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정상이에요. 그가 답했습니다. 스캔은 다 끝났는데 분석만 안 돼요. 이거 뭐가 문제죠? 확인 중입니다. 저는 짧게 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세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였죠. 같은 대답이 돌아왔어요. 네 번째는 뉴욕 슬론 캐터링이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였죠. 다섯 번째는 시애틀. 여섯 번째는 샌프란시스코였어요. 모두 똑같은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새벽부터 AI 판독이 먹통이라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면도도 안 하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차 키를 집어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갔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백미러를 보니 눈이 충혈돼 있었어요. 사무실로 향하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주요 암센터가 몇 개죠? 100여 개가 넘어요. 하루 평균 스캔 환자 수는요? 수천 명입니다. 만약 이게 전국적인 문제라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 명이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고 있을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기 환자는 기하급수로 늘어날 거예요. 새벽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신호등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차창을 스쳤죠.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아직 이 사건은 보도 안 됐더군요. 하지만 곧 터질 겁니다. 사무실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는 5시 45분이었습니다. 건물이 조용했어요. 로비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죠. 이른 출근이시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저는 짧게 답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버튼을 눌렀습니다. 층수 표시등이 천천히 내려왔죠. 문이 열렸어요.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어요. 복도 불을 켰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다 밝아졌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죠. 책상 위 컴퓨터를 켰습니다. 로그인하면서 전국 의료기관 네트워크 상태판을 띄웠어요. 화면에 미국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병원들이 점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초록불은 정상,
노란불은 경고, 빨간불은 심각 상태였죠.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서부 해안부터 동부까지 빨간 점들이 줄지어 있었거든요. 클릭해서 필터를 걸었어요. 암센터만 표시되게요. 더 심각했습니다. 거의 모든 주요 암센터가 빨간색이었어요. 상세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같은 코드였죠. AI 진단 시스템 지연. 원인 불명, 긴급 점검 중, 전국적이었습니다. 저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부서 전체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6시 30분까지 회의실 집합, 긴급 상황 발생, 커피를 내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필터를 적셨어요. 진한 향이 퍼졌죠. 컵을 들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빌딩들이 윤곽을 드러냈죠.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전국의 암센터는 지금 마비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뭔 일이에요? 부국장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일은 소집이네요. 전국 암센터 AI 판독이 다운됐어요. 제가 답했죠. 동시다발적으로요. 서버 문제겠죠. 기술팀장 마크가 말했습니다. 재부팅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각 병원이 다 확인했대요. 서버 정상. 장비 정상. 근데 판독 알고리즘이 작동을 안 해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죠. 스크린에 지도를 띄웠습니다. 빨간 점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 70여 개 암센터에서 동일 증상 보고됐어요. AI 판독 불가. 원인 불명. 공급사 연락했어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그게요. 제가 잠시 멈췄습니다. 확인했는데요. 삼성이에요. 삼성이요? 마크가 되물었습니다. 삼성 메디컬입니다. 제가 천천히 말했어요. 미국 암센터 대부분이 삼성 기반 진단 표준을 쓰고 있어요. 그 표준 업데이트가 멈춘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건 장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삼성이라는 단어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한국 기업이 미국 암 진단을 좌지우지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던 거죠.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삼성한테 연락해서 고쳐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답했어요. 이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마크가 물었습니다. 타이밍이 이상해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왜 하필 지금이죠? 왜 동시다발적이죠? 우연치고는 너무 완벽해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국장 직통이었어요. 받아야 할 것 같았죠. 윌킨슨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국장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장관실 긴급 회의입니다. 10분 후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사람들을 봤어요. 위에서 부릅니다. 일단 여기서 대기하세요. 추가 상황 들어오면 즉시 보고하고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가 보였어요. 고급 카펫이 깔려 있었죠. 양쪽 벽에는 역대 장관들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서실 앞을 지나 회의실 문을 노크했어요.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길쭉한 테이블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장관이 상석에 있었어요. 국장, 차관, 그리고 낯선 얼굴 몇 명이 더 보였죠.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윌킨슨, 앉으세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상황 브리핑 해주시죠. 저는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어요. 오늘 새벽부터 전국 주요 암센터에서 AI 판독 시스템 장애가 보고됐습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현재 70여 개 기관에서 동일 증상 확인됐고요. 영상 촬영은 정상인데 분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원인은요? 차관이 물었습니다. 진단 표준 업데이트가 중단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대부분 병원이 삼성 메디컬 기반 표준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업데이트를 안 보내주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라는 말입니까? 장관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삼성 메디컬입니다. 의료 영상 진단 표준 분야에서 선도 기업이죠. 왜 업데이트를 안 보내는 겁니까? 국장이 물었습니다. 확인 중입니다. 제가 답했어요. 아직 공식 입장이 없어요.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보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죠. 이름은 톰슨이에요. 한국이 또 시작했군요. 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요즘 한국이 이런 시기예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요.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높아지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가격 올리고 조건 내걸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겠죠. 돈 더 내라고 할 겁니다. 저는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입을 다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장관이 물었습니다. 압박해야죠. 톰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늘 압박하면 굽혀왔어요. 관세 카드 꺼내고 기술 공개 요구하고
표준 재협상 들어가면 돼요. 며칠 안에 무릎 꿇을 겁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체적인 방안 만들어 보세요. 백악관이랑도 협의하고요. 빨리 움직여야 해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장관이 저를 봤어요. 뭡니까? 이건 단순히 기업 간 거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단 표준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무슨 뜻이죠? 국장이 물었습니다. 이건 기계나 장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진단 기준 자체의 문제입니다. 암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죠. 표준이 없으면 같은 영상을 보고도 병원마다 다른 진단이 나와요.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톰슨이 말했습니다. 다른 표준 쓰면 되잖아요. 미국 기업 제품 쓰면 돼요. 저는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그 수준의 표준을 가진 미국 기업이 있나요? 없었어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은요. 하지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요. 일단 한국 측에 공식 항의부터 하세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업데이트 즉시 재개하라고요. 안 들으면 관세부가 검토한다고 경고하고요.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말은 제한적이었죠. 회의가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은 한국을 압박하는 방법을 논의했어요. 관세율은 얼마로 할지, 기술 공개는 어디까지 요구할지, 협상 데드라인은 언제로 잡을지요. 저는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협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었어요. 윌킨슨 씨,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현장 상황 계속 모니터링 하세요. 환자 피해 최소화가 최우선입니다.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측 연락 오면 즉시 보고하고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톰슨이 따라왔어요. 윌킨슨 씨, 그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은 곧 꼬리 내릴 겁니다. 늘 그래왔어요. 저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확신이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혹시 한국이 안 굽히면 어떻게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톰슨이 웃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시장 잃으면 망해요. 우리가 갑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면서 톰슨의 자신만만한 얼굴이 사라졌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증거가 없었죠. 3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제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레이첼을 만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국 압박하기로 했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관세, 기술 공개 요구, 전부 다요. 그게 해결책일까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근데 위에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긴급 메시지였죠. 클릭해서 열어봤습니다. 전국 암센터 대기 환자 수가 3,000명을 넘었다는 보고였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거리에 사람들이 걷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 순간 수천 명이 암 진단을 못 받고 있다는 걸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병원에서였어요. 받았습니다. 윌킨슨입니다. 환자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언제 검사 결과 나오냐고 계속 물어요. 뭐라고 답해야 하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정말 빨리 해결될 수 있을까요? 상부는 한국을 압박하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은 달랐어요. 이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것 같았거든요. 전국 병원들의 시스템 현황 보고서를 하나씩 열어봤어요. 엑셀 파일이 줄줄이 쌓여 있었죠.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새로운 병원 이름이 나타났어요.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MD 앤더슨, 슬론 캐터링, 미국 최고라는 병원들이었죠. 레이첼이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아직도 그거 보고 있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제가 답했죠. 이 의존도를 보세요. 어떤데요? 레이첼이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의자를 당겨 앉더니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요. 존스 홉킨스는 삼성 표준이고요. 메이오도 삼성이에요. MD 앤더슨도 삼성, 슬론 캐터링도 삼성. 전부 똑같아요. 그게 문제예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스크롤을 내리기 시작했어요. 병원 이름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손가락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었어요. 계속 내렸습니다. 20개, 30개, 멈추지 않았죠. 50개를 넘어섰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 상위 100개 병원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70개가 삼성 기반이에요. 70%라고요. 레이첼이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설마요. 그 정도인 줄 몰랐는데요. 저도 몰랐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냥 주요 공급사 중 하나인 줄 알았죠. 근데 아니었어요. 거의 전부였던 겁니다. 레이첼이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스크롤을 천천히 내렸죠. 병원 이름 옆에 시스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같은 단어가 반복됐어요. 가끔 G나 지멘스가 나왔지만 소수였죠. 압도적이네요. 레이첼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다들 삼성만 쓰는 거죠? 저는 다른 폴더를 열었습니다. 작년 의료학술지 논문이었어요. PDF 파일을 클릭했죠. 제목이 암 진단 표준 비교 연구였습니다. 이거 보세요. 제가 레이첼에게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삼성 표준 쓴 병원들이 조기 진단 정확도가 훨씬 높아요. 얼마나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평균 23%요. 제가 답했습니다. 숫자를 가리켰어요. 여기 그래프 보세요. 파란 선이 삼성이고 빨간 선이 다른 시스템들이에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레이첼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23%면 엄청난 건데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생과 사의 차이죠. 제가 답했습니다. 일기 암 발견율이 23% 높다는 건 수천 명이 더 산다는 뜻이에요. 3기나 4기로 가면 생존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조기 발견이 전부예요. 레이첼이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삼성을 쓰는 거군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돈 문제가 아니에요. 환자를 살리려는 거죠. 더 정확한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 순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스턴 암센터였어요. 받았습니다. 윌킨슨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뭔가요? 제가 물었죠. 오늘 아침에 폐암 의심 환자가 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삼성 시스템이 다운돼 있어서 지휘로 판독했어요.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죠. 환자한테 괜찮다고 했어요. 그런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뭔가 더 있는 것 같았거든요. 환자가 불안해서 오후에 다른 병원 갔대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거기는 삼성 시스템을 백업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다시 찍었더니 양성으로 나왔대요. 병변이 3군데래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럼 오진이었다는 겁니까? 네. 그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놓쳤어요. 환자가 지금 난리예요. 소송 얘기까지 나왔어요. 레이첼이 제 표정을 보고 있었어요. 뭐예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오진 사례가 나왔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삼성 표준 없이 다른 걸로 했더니 암을 못 찾은 거예요. 레이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다른 병원도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즉시 컴퓨터로 돌아가 이메일을 열었어요. 전국 암센터에 긴급 질의를 보냈습니다. 오늘 다른 시스템으로 판독한 사례 중 이상 사항 보고 요청.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10분도 안 돼서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시애틀에서 왔어요. 유사 사례 발생. 환자 항해 접수. 샌프란시스코에서도 왔습니다. 판독 불일치 확인. 재검사 진행 중. 시카고, 휴스턴, 마이애미. 답장이 쏟아졌어요. 모두 같은 얘기였습니다. 삼성 표준 없이는 정확한 진단이 안 된다는 거였죠. 레이첼이 제 뒤에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전국적이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는 답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표준이 없으면 병원마다 다른 결과가 나와요. 어떤 병원은 암이래요. 어떤 병원은 아니래요. 환자들이 뭘 믿어야 하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뉴욕이었어요. 받았습니다. 윌킨슨입니다. 환자 가족이 지금 병원 로비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같은 환자인데 병원마다 진단이 달라요.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따지고 있어요. 진정시키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물었습니다. 삼성 표준은 언제 돌아와요? 확인 중입니다. 저는 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레이첼을 봤습니다. 보고서 써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요. 상부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해요. 뭘 쓸 건데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진실이요. 제가 답했습니다. 미국 암 진단 시스템이 삼성 표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요. 그게 없으면 병원마다 다른 진단이 나온다는 거요. 환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거요. 노트북을 당겨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목을 적었습니다. 긴급 의료안보 보고, 진단 표준 의존도, 분석 및 환자 안전 위협. 본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현황부터 적었습니다. 미국 주요 암센터 70%가 삼성 메디컬 기반 진단 표준을 사용 중이라고요. 조기 진단 정확도에서
평균 23% 우위를 보인다고요. 다른 시스템 전환 시 오진율이 급증한다고요. 실제 사례들을 나열했습니다. 보스턴 폐암 오진, 시애틀 판독 불일치, 뉴욕 환자 항의, 구체적인 숫자도 넣었어요. 오늘 하루 동안 23개 병원에서 유사 사례 보고됐다고요. 레이첼이 제 어깨 너머로 보고 있었습니다. 강하게 쓰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강해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위에선 한국 압박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틀렸어요. 숫자가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 급해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론이었어요. 이는 협상 사안이 아니라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의료안보 위기라고요. 한국 측 협력 없이는 미국 암 진단 체계가 정상화될 수 없다고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레이첼에게 파일을 보냈어요. 확인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레이첼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읽기 시작했어요.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 올리면 난리 날 텐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올려야죠. 제가 답했습니다. 사실이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 하늘이 붉게 물들었죠. 내일이면 이 보고서가 장관실에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게 바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소집 전화가 왔습니다. 장관실 긴급 회의래요. 제 보고서 때문인 게 분명했죠. 서둘러 출근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어요. 회의실 문을 열었을 때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습니다. 더 무거웠어요. 장관이 상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국무부 차관, 백악관 보좌관, 그리고 톰슨도 보였죠. 모두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윌킨슨 씨,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앉으세요. 보고서 잘 읽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70% 의존이라는 게 사실입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직접 확인했습니다. 미국 주요 암센터 대부분이 삼성 표준을 쓰고 있어요. 백악관 보좌관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안보 문제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 의료 시스템을 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제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들이 선택한 겁니다. 정확도 때문에요. 톰슨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쨌든 바꿔야 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 하나한테 목줄 잡혀 있을 순 없어요.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새로운 표준 개발하려면 최소 2년은요. 그동안 환자들은요. 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이랑 협상해야 한다는 거죠. 협상이라기보다는요. 톰슨이 말했습니다. 통보에 가깝죠. 우리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즉시 업데이트 재개하라. 톰슨이 손가락을 펴가며 말했습니다. 기술 상세 정보 공개하라. 가격 재협상하라. 안 들으면 관세 부과하고 시장 진입 제한한다. 그게 통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톰슨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한국은 늘 그래왔어요. 우리가 세계 나가면 결국 굽혀요. 역사가 증명해요. 장관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특사단을 구성하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틀 내로 서울 가세요. 협상은 일주일 안에 끝내고요. 누가 갑니까? 차관이 물었습니다. 국무부에서 수석 대표 1명. 장관이 말했습니다. 보건안보국에서 실무 책임자 1명, 기술팀 2명, 법무팀 1명, 총 5명이면 되겠어요. 그가 저를 봤습니다. 윌킨슨 씨, 당신이 실무 책임자로 가세요. 저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 상황을 제일 잘 아니까요. 한국 측이랑 직접 협상하세요. 기술적인 부분은 당신이 설명해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적임자일까요? 현장 전문가니까요. 장관이 말했습니다. 의료 공급망은 당신 전문 분야잖아요. 걱정 마세요. 톰슨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려운 협상 아니에요. 우리가 요구하면 한국이 들어줄 겁니다. 늘 그래왔어요. 경험상 확실해요. 저는 그의 자신감이 불편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수석 대표는 누구죠? 차관이 물었습니다.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가 적임자예요. 톰슨이 답했습니다. 정치적 무게도 있고 경험도 많고요. 좋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으로 특사단 구성 완료하세요. 내일 출발 준비하고 모레 서울 들어가세요. 한국 측에는 통보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합니다. 톰슨이 답했습니다. 긴급 협상 요청이라고요. 형식상 협상이지만요. 그가 웃었습니다. 실제로는 최후 통첩이에요. 우리 요구 들어주든지 대가 치르든지 선택하라는 거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저만 자리에 남아있었죠.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윌킨슨 씨,
차관이 문 앞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준비 잘하세요. 미국 환자들이 당신한테 달려 있어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레이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한국 갑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특사단 실무 책임자래요. 정말요? 레이첼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언제요? 모레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뭐 하러 가는데요? 협상이래요. 제가 답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최후 통첩이라는군요. 한국한테 우리 조건 들으라고 압박하는 거래요. 레이첼이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위에선 확신하는 것 같은데 저는 아니에요. 왜요? 레이첼이 물었습니다. 숫자를 봤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70%예요. 우리가 더 급해요. 한국이 버티면 어떻게 하죠? 안 버틸 거래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톰슨 얘기 들었어요. 한국은 늘 굴복해왔대요. 그 사람이 그렇게 확신하던데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흐렸어요. 비가 올 것 같았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아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레이첼이 되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혼잣말이에요. 오후 내내 준비에 매달렸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모았어요. 병원 현황, 의존도 분석, 오진 사례, 환자 불만, 모든 데이터를 정리했죠. 기술팀이랑도 미팅했습니다. 그들도 특사단에 포함될 예정이었어요. 뭘 요구할 건가요?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업데이트 재개가 1순위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기술 정보 공개가 2순위고요. 가격 재협상이 3순위래요.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상부는 확신하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녁 때 톰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윌킨슨 씨. 한국 측 반응 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협상 수락했대요. 모레 오후 서울에서 만나재요. 빨리 받아들였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렇죠? 톰슨이 웃었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한국은 거절 못해요. 미국 시장 잃으면 망하니까요. 우리가 갑이에요. 언제나 그랬어요. 전화를 끊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싸야 했어요. 이틀 후면 서울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전국 암센터 진단 지연 사태, 정부 대책 마련 중. 앵커가 말했습니다.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틀 후면 답이 나올 거예요. 한국이 우리 요구를 들어줄까요? 아니면 버틸까요? 톰슨은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늘 굽혀왔다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뭔가 다를 것 같았거든요. 이번에는요. 이틀 후 덜레스 공항에서 특사단이 모였습니다. 수석 대표는 부차관보 커티스였어요. 50대 후반에 외교 경력이 30년 넘었죠. 기술팀 2명, 법무팀 1명, 그리고 저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면서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끝내야 해요. 빠르게 합의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한국이 협조적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커티스가 답했습니다. 선택지가 없어요. 우리 요구 들어주든지 시장에서 퇴출당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탑승이 시작됐습니다. 비즈니스석으로 들어갔어요. 좌석이 넓었죠. 가방을 머리 위 선반에 넣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커티스는 복도 쪽에 앉았죠. 승무원이 음료를 물었습니다. 물 주세요. 제가 답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로 이동하기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커졌죠. 속도가 붙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바퀴가 지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위로 올라갔죠. 워싱턴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브리핑 자료를 다시 확인하려고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병원 현황 데이터가 나타났죠. 70% 의존도, 23% 정확도 우위. 숫자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옆자리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준비 많이 했네요. 확실하게 하려고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국 측이 반론할 수도 있잖아요. 반론할 게 뭐가 있어요? 커티스가 웃었습니다. 우리가 고객이에요. 고객이 요구하면 공급자는 들어줘야죠. 그게 시장 원리예요. 2시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기내 와이파이에 접속했어요. 이메일을 확인하려고요. 새 메시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열어봤죠. 대부분 일상 업무였어요. 그런데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긴급 전국 암센터 상황 악화. 레이첼이 보낸 거였어요. 클릭했습니다. 노아.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이메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주요 언론이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암 진단 정확도 급락 중이래요. 환자들 사이에서 공포가 퍼지고 있어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사였어요. 제목이 미국 암 진단 시스템 위기였죠.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사흘간 전국 암센터에서 진단 불일치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같은 환자가 서로 다른 병원에서 상반된 진단을 받는 일이 속출하고 있다. 의료계는
진단 기준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환자 인터뷰가 실려 있었어요. 한 병원에서는 괜찮다고 했어요.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병원 가니까 암 3기래요. 누구 말을 믿어야 하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다른 링크를 열었어요. CNN 속보였습니다. 주요 보험사들이 성명을 냈대요. 현재 진단 기준 불일치로 인해 보험 청구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정확한 진단이 확인될 때까지 일부 치료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보험사까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환자들은 진단도 못 받고 치료비 걱정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레이첼 이메일로 돌아갔습니다. 더 읽었어요. 오늘 오전 백악관 브리핑에서 기자들이 질문 쏟아졌어요. 대통령이 직접 언급할 정도래요.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했대요. 여론이 악화되고 있어요. 환자 가족들이 병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어요. 정확한 진단 받을 권리를 달라고요. 국회에서도 청문회 얘기 나온대요. 빨리 해결해야 해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얗게 깔려 있었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상에서는 혼란이었어요. 커티스에게 보여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거 좀 보세요. 뭔데요? 커티스가 물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됐어요. 제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언론 보도 시작됐고 보험사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커티스가 기사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거 오늘 나온 거예요? 네, 제가 답했습니다. 몇 시간 전이요. 커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압박이 거세지는군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만큼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한국이 더 서두를 거예요. 그럴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커티스가 답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요구 안 들어주면 전 세계가 한국 욕할 거예요. 미국 암 환자들 볼모로 잡았다고요. 그 부담 견딜 나라가 어딨어요.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뭔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행기 모드라 전화는 안 됐지만 저장된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출발 전에 받은 문자들이었죠. 존스 홉킨스에서 온 거였습니다. 환자 대기 명단이 500명 넘었어요. 진단 못 받은 사람들이요. 메이오 클리닉 문자도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환자 설득하느라 지쳤대요. 언제 정상화되냐고 계속 물어온대요. MD 앤더슨 문자였습니다. 오늘 환자 3명이 다른 병원 진단서 들고 항의했대요. 결과가 다르다고요. 누가 맞냐고 따졌대요.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이 비행기가 태평양 건너는 14시간 동안 상황은 계속 악화될 거예요. 우리가 서울 도착할 때쯤이면 얼마나 더 심각해져 있을까요? 승무원이 식사를 가져왔습니다. 트레이를 내려놓았어요. 치킨이었죠. 포크를 들었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이 안 느껴졌어요. 커티스는 잘 먹고 있었습니다. 여유로워 보였어요. 걱정 마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내일 오후쯤이면 다 해결돼요. 한국이 우리 조건 받아들일 거예요. 당연한 수순이에요. 그렇게 확신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30년 이 일했어요. 커티스가 답했습니다. 한국이랑만 10번 넘게 협상했죠. 결과는 늘 같았어요. 처음엔 버티는 척하다가 결국 우리 말 들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또 봤어요. 70%라는 숫자가 눈에 들어왔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요. 한국이 이걸 알고 있을까요? 당연히 알겠죠. 그들도 데이터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럼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쉽게 굽힐까요? 의문이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기내등이 어두워졌죠. 사람들이 하나둘 잠들었습니다. 커티스도 눈을 감았어요.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내일이면 답을 알게 될 거예요. 14시간이 지나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였죠. 회색 하늘 아래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았어요. 공항 로비로 나왔습니다. 대사관에서 나온 직원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사단이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차량 준비돼 있습니다. 검은색 SUV 2대가 서 있었어요. 짐을 실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죠. 엔진이 걸렸어요.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죠. 서울 방향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지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들이 즐비했죠. 간판들이 한글로 쓰여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커티스가 운전기사에게 물었습니다. 판교입니다. 기사가 답했어요. 호텔 예약돼 있습니다. 거기서 쉬시고 내일 오전에 회의 시작하시면 됩니다. 판교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네. 기사가 답했습니다. 삼성 본사 근처예요. 협상 장소도 거기 있고요. 차가 달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고층 빌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판교였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이 줄지어 있었죠. IT 기업 간판들이 보였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차가 속도를 줄였어요. 한 호텔 앞에 섰습니다. 외관이 깔끔했어요. 유리로 된 정면이 햇빛을 반사했죠.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말했습니다. 체크인하시면 됩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호텔 입구로 걸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렸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로비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소파마다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구석진 테이블도 다 차 있었죠.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정장 차림이 대부분이었어요. 노트북을 펴놓고 뭔가 작업하는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전화 통화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영어가 들렸습니다. 독일어도 들렸어요. 프랑스어 같은 것도 섞여 있었죠. 이 사람들 누구예요? 제가 대사관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가 답했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있대요. 장기 투숙객들인 것 같은데요. 프론트 데스크로 갔습니다. 체크인 절차를 밟았어요. 직원이 키카드를 건넸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저쪽입니다. 그녀가 가리켰어요. 짐을 끌고 로비를 가로질렀습니다. 지나가면서 주변을 봤어요. 한 그룹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이든 남자 셋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단어 몇 개가 들렸습니다. 종양학, 환자 데이터, 진단 프로토콜, 의료 관련 얘기였어요. 다른 테이블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들렸습니다. 임상시험, 생존율, 치료 계획, 전부 의료인들 같았어요. 커티스도 눈치챘나 봅니다. 저 사람들 의사 같은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왜 여기 이렇게 많죠? 모르겠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확인해봐야 할 것 같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을 찾아 들어갔어요. 짐을 풀었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죠. 다시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상황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어요. 한쪽 구석 소파로 갔습니다. 빈자리가 하나 있었죠. 앉았습니다. 주변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옆 테이블에 두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미국 억양이었습니다. 내일 미팅 잡혔어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아직이요. 다른 사람이 답했어요. 대기 명단에 올려놨는데 순서가 안 와요. 벌써 사흘째예요. 사흘이나요? 첫 번째 남자가 한숨 쉬었습니다. 저는 나흘째예요. 매일 로비에서 기다리는데 연락이 안 와요. 누구 기다리는 건데요? 두 번째 남자가 물었습니다. 삼성 담당자요. 첫 번째 남자가 답했습니다. 메디컬 부문 책임자랑 얘기해야 하는데 미팅 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예요. 저도 그래요. 두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 이사장이 직접 전화했는데도 안 돼요. 순서 기다리래요.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았거든요. 어느 병원에서 오셨어요? 첫 번째 남자가 물었습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이요. 두 번째 남자가 답했습니다. 저는 암센터 운영이사예요. 당신은요? UCLA 메디컬 센터요. 첫 번째 남자가 답했습니다. 종양학과 책임자예요. 여기 왜 오셨어요? 같은 이유 아니겠어요? 클리블랜드 남자가 말했습니다. 삼성 표준 복구 요청하러요. 우리 환자들 진단 못 받고 있어요. 시스템 바꿀 수도 없고요. 정확도 차이가 너무 크니까요. UCLA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다른 시스템 써봤는데 오진 나왔어요. 환자가 소송 걸겠대요. 이제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삼성 표준 아니면 안 돼요. 정치는 정치고 환자는 환자잖아요. 클리블랜드 남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환자 얘기만 하고 싶어요. 정부 압박이니 관세니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환자나 살리게 해달라고요. 맞아요. UCLA 남자가 동의했습니다. 여기 온 사람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정치 빼고 의료만 얘기하자고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로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같은 이유로 온 걸까요? 일어나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다른 대화들을 엿들었습니다. 독일 억양 영어가 들렸어요.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에서 왔대요. 프랑스어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귀스타브 루시 암센터래요. 영국 억양도 들렸어요. 런던 로열 마스덴이래요. 전부 유럽 유명 암센터들이었습니다. 카운터 근처에 안내 데스크가 있었어요. 호텔 직원이 앉아 있었죠. 실례합니다. 제가 말을 걸었습니다. 여쭤봐도 될까요? 네. 직원이 답했습니다. 로비에 있는 분들이 전부 장기 투숙객입니까?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오고 계세요. 대부분 의료 관계자분들이에요. 몇 명이나 되죠? 제가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30명은 넘을 거예요. 매일 로비에서 대기하세요. 무엇을요? 삼성 메디컬 담당자 미팅이요. 그녀가 답했습니다. 순서되면 호출되는 시스템이래요. 근데 대기가 길어요. 며칠씩 걸린대요.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앉아서 생각했어요. 상황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말했습니다. 우리만 협상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전 세계 암센터들이 와 있었죠. 모두 같은 것을 원했습니다. 삼성 표준 복구였어요.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거였죠. 커티스가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저를 찾더니 다가왔어요. 뭐 하고 있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상황 파악 중이에요. 제가 답했습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봤어요? 봤어요.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관광객들인가요?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부 의료인들이에요. 세계 각국 암센터에서 왔어요. 왜요? 커티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삼성 만나러요. 제가 설명했습니다. 표준 복구 요청하러 온 거래요. 며칠째 로비에서 대기 중이래요. 커티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우리만 온 게 아니군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네, 제가 답했습니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다들 같은 걸 원해요. 환자 치료요. 정치가 아니라요. 커티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저 멀리 삼성 건물이 보였어요. 높이 솟아 있었죠. 내일 협상이 쉽지 않겠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네, 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삼성 본사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특사단 전원이 탑승했습니다. 커티스, 저, 기술팀 2명, 법무팀 1명, 모두 정장 차림이었죠. 차가 출발했어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나타났어요. 삼성 로고가 보였죠. 차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내렸어요.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섰죠. 넓은 공간이었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어요. 한쪽에 접수 데스크가 있었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 특사단입니다. 10시에 약속 있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네, 확인됐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쪽에서 대기번호 받으세요. 번호요? 커티스가 되물었습니다. 네. 그녀가 작은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번호표 뽑으시면 돼요. 우리는 정부 대표단인데요.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예약도 돼 있고요. 네,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공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문객께서 순서대로 기다리셔야 해요. 번호표 받으시고 라운지에서 대기하세요. 호출되면 안내해드릴게요. 커티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약속 시간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규정이에요. 예외는 없습니다. 제가 기계로 다가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윙 소리와 함께 종이가 나왔죠. 번호표였습니다. 23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커티스에게 보여줬습니다. 23번이요. 제가 말했습니다. 23이요? 커티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 22팀이 있다는 겁니까? 현재 14번 진행 중입니다. 직원이 답했습니다. 라운지는 저쪽이에요. 손으로 방향을 가리켰죠. 말도 안 돼요. 법무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를 이렇게 대우한다고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모두 같은 절차예요. 라운지로 가시죠. 우리는 할 수 없이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큰 공간이 나왔어요. 소파들이 배치돼 있었죠. 그런데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수십 명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서양인들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옆에 두고 있었죠.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았어요. 구석에 소파 하나가 비어 있었죠. 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기술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정부 특사단이 번호표 받고 대기한다니요. 한쪽 벽에 전광판이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번호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14번이라고 떠 있었죠. 저 사람들은 누구죠? 커티스가 물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가까운 곳에 3명이 앉아 있었어요. 영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몇 시간째 기다리는 거예요? 한 명이 물었습니다. 4시간요. 다른 사람이 답했습니다. 우리는 17번이거든요. 아직 3팀이나 남았어요. 어느 병원이세요? 세 번째 사람이 물었습니다. 시더스 사이나이예요. 첫 번째 남자가 답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어요. 당신들은요? 매사추세츠 제너럴이요. 두 번째 남자가 말했습니다. 보스턴이고요. 우리 병원장이 직접 오고 싶어 했는데 일정이 안 돼서 저희가 왔어요. 모두 병원 사람들이구나. 제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른 쪽을 봤습니다. 중년 여성 2명이 앉아 있었어요. 프랑스어로 얘기하고 있었죠.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일본인들이 있었어요. 자료를 펼쳐놓고 검토하고 있었죠. 전부 민간 병원들이에요. 제가 커티스에게 말했습니다. 정부 대표는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커티스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건 모욕이에요.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민간 병원이랑 같은 줄에 서 있다고요? 여기서는 그런가 봐요. 제가 답했습니다. 순서가 있고 예외가 없어요. 정부든 민간이든 상관없는 거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30분, 40분. 전광판 숫자가 천천히 바뀌었어요. 15번,
16번, 한 팀씩 들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속도가 느렸습니다. 배가 고팠어요. 아침 식사 후 아무것도 못 먹었죠. 근처에 카페 있나요? 기술팀원이 물었습니다. 3층에 있대요. 제가 안내문을 보고 답했습니다. 가볼까요? 아니요.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자리 비우면 안 돼요. 번호 놓칠 수 있어요. 그냥 여기 있어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전광판이 19번으로 바뀌었어요. 4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새로운 팀들이었죠. 접수 데스크에서 번호표를 받았습니다. 라운지로 왔어요. 자리를 찾아 앉았죠. 24번. 25번. 우리 뒤로도 줄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소파가 부족해졌어요.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도 생겼죠.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조용했어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죠. 체념한 것 같았습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삼성을 만나려면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는 걸요. 전광판을 봤습니다. 20번으로 바뀌었어요. 3팀 남았습니다. 고지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법무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런 대우를 받다니요. 워싱턴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알아도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더 크니까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커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30년 외교 일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에요. 번호표 받고 대기하는 거요. 현실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갑이 아니에요. 전광판이 21번으로 바뀌었습니다. 2팀 남았어요. 제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긴장됐어요. 곧 우리 차례였죠. 어떻게 나올까요? 협상이 순조로울까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 로비에 들어온 순간부터 모든 게 달랐거든요. 우리는 더 이상 요구하는 쪽이 아니었습니다. 부탁하는 쪽이었어요. 민간 병원들처럼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쪽이었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부가 의린 공간이 존재한다는 걸요.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전광판이 13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차례였어요.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미국 정부 특사단이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일어났습니다. 서류 가방을 챙겼어요. 커티스가 앞장섰죠. 우리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올라갔죠. 문이 열렸습니다.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어요. 회의실 표지판이 보였죠. 직원이 한문 앞에 섰습니다. 여기입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문을 열었어요. 회의실이었습니다. 길쭉한 테이블이 놓여 있었어요. 창가 쪽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측이었죠.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가운데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40대 중반쯤 보였어요. 정장 차림이었죠. 김도현입니다. 삼성 메디컬 디지털 헬스 부문 수석 의료 총괄이에요. 악수했습니다. 손이 단단했어요. 커티스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국무부 부차관보예요. 이쪽은 보건안보국 윌킨슨 담당관이고요. 나머지 팀원들도 소개했죠. 앉으세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양쪽에 마주 앉게 됐어요. 김도현이 물 한 잔을 따라줬습니다. 여정이 피곤하셨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편하게 시작하시죠. 커티스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 암 진단 시스템이 마비돼 있어요. 귀사의 업데이트 중단 때문이죠.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럼 즉시 재개해 주시죠.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김도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싶습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커티스가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입장인데요. 협력이 필요합니다.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일방적인 요구로는 해결 안 돼요. 커티스가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분명히 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귀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겁니다. 의료기기 수입에 30% 관세요. 추가로 기술정보 전면 공개도 요구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현은 표정이 변하지 않았어요. 차분하게 앉아 있었죠. 관세를 부과하시겠다고요? 그가 물었습니다. 필요하다면요? 커티스가 답했습니다. 김도현이 손을 모았습니다. 깊게 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어요. 관세를 부과하시면요?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암 진단 표준은 최소 2년 후퇴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커티스가 물었습니다. 새로운 표준 개발에 걸리는 시간이요.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미국 자체 기술로 우리 수준에 도달하려면 2년은 필요해요. 그동안 환자들은 어떻게 되죠? 커티스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요.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도현이 저를 봤습니다. 윌킨슨 담당관이시죠? 그가 말했습니다. 현장 데이터 보셨을 거예요. 오진율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개선되지 않을까요? 김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기 진단 정확도 차이가 23%예요. 이걸 따라잡으려면 수만 건의 임상 데이터가 필요해요. 알고리즘 재학습에 최소 18개월이 걸려요. 그동안 몇 명이나 늦게 발견될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있었어요. 김도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 출신이에요. 환자를 직접 봤어요. 1기와 3기의 차이를 알아요. 생존율이 70%에서 20%로 떨어져요. 23% 정확도 하락은 숫자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확률이에요. 커티스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래도 협조해야죠.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 시장을 잃고 싶으세요? 김도현이 잠시 말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답했어요. 시장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뭡니까? 커티스가 물었습니다. 원칙이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돈 벌기 전에 사람을 살려야 해요. 우리가 이 기술 개발한 이유예요. 법무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원칙 얘기하시는데요.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 환자들이 피해보고 있어요. 그것도 원칙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가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고민이에요. 빨리 해결하고 싶어요. 하지만 압박으로는 안 돼요. 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압박에 굴복하면 다음에도 똑같을 거예요. 김도현이 답했습니다. 관세 위협하면 우리가 따르고 또 위협하면 또 따르고요. 그럼 기술은 정치 도구가 돼요. 환자는 뒷전이 되고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커티스가 물었습니다. 협력하자는 거예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위협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요. 우리는 기술 제공하고 미국은 임상 데이터 공유하고요. 함께 발전시키는 거예요. 환자 중심으로요. 커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환자들이 진단받아야 해요. 알아요. 김도현이 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업데이트는 즉시 재개할게요.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세나 기술 공개 압박은 철회하세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대신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양측이 데이터를 나누고 함께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게 환자한테 제일 좋아요. 커티스가 팀원들을 봤습니다. 우리끼리 잠깐 얘기 좀 하죠.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김도현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한국 측이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커티스가 물었습니다. 예상과 다른데요.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단단해요. 하지만 제안은 나쁘지 않아요. 업데이트 즉시 재개된다잖아요. 관세 철회는 문제예요. 법무팀이 말했습니다. 워싱턴이 받아들일까요? 환자가 우선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정치보다요. 지금 수천 명이 기다려요.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해요. 커티스가 고민했습니다. 전화 한 통 하고 올게요. 그가 일어났습니다. 워싱턴이랑 상의해야겠어요. 그가 나갔어요. 우리는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판교 빌딩들이 보였어요. 높이 솟아 있었죠. 저 밑에 호텔 로비에서 수십 명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모두 같은 답을 원하면서요.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거요. 정치가 아니라 의료로 해결하고 싶다는 거요. 김도현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압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협력으로 풀어야 했죠.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더 급하다는 걸요. 20분쯤 지나 커티스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복잡하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검토 중이래요. 오늘 안에 답 나올 거예요. 커티스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어요. 워싱턴 반응이 좋지 않은 것 같았죠. 김도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한국 측 팀원들과 함께였어요. 자리에 앉았죠. 검토하셨어요? 김도현이 물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커티스가 답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관세 철회는 쉽지 않다고 하더군요.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볼게요. 노트북을 열었죠. 케이블을 연결했습니다. 회의실 스크린이 켜졌어요. 자료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이 떴습니다. 세계 지도였어요. 여러 나라가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죠. 현재 우리 표준을 사용하는 국가들입니다. 김도현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습니다. 47개국이에요. 포인터가 지도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북미에서 시작해 유럽으로 갔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다시 아시아로 넘어갔죠. 일본, 싱가포르, 호주, 중동도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남미도 포함돼 있었어요. 미국만이 아니에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전 세계가 같은 표준을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막대 차트였죠. 파란색과 회색 막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조기 진단 정확도 비교라고 제목이 달려 있었어요. 우리 표준과 다른 시스템들을 비교했어요. 김도현이 설명했습니다. 파란색이 우리 거예요. 회색은 경쟁사들이고요.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파란 막대가 훨씬 높았어요. 평균 23% 차이예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일기 암 발견율 기준이에요. 23%가 뭘 의미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 100명이 검사받으면요? 김도현이 답했습니다. 다른 시스템으로는 45명이 조기 발견돼요. 우리 표준으로는 68명이에요. 23명 차이죠. 그 23명이 조기 치료받으면 생존율이 70% 넘어요. 늦게 발견되면 20%로 떨어지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또 다른 그래프였죠. 오진율 감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오진율이에요. 김도현이 계속했습니다. 암을 놓치는 경우, 암 아닌 걸 암이라고 하는 경우 둘 다 치명적이죠. 우리 표준을 쓰면 오진율이 평균 31% 감소해요. 31%요? 기술팀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김도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 1000명 기준으로 보면 310건의 오진을 막는 거예요. 불필요한 수술을 안 받는 사람, 제때 치료받는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화면에 케이스 스터디가 나타났습니다. 실제 병원 데이터였어요. 작년 뉴욕 한 병원 사례입니다.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이전 시스템에서 우리 표준으로 바꿨어요. 1년 동안 환자 2,500명을 진단했죠. 조기 발견율이 42%에서 67%로 올랐어요. 625명이 더 일찍 발견된 거예요. 그중 480명이 완치 판정받았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480이라는 숫자요. 저는 그 숫자를 봤어요.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480명의 사람이었죠. 각자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요.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병원도 있어요. 김도현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오진율이 37% 줄었어요. 연간 환자 10,000명 기준으로 3,700건의 오진을 막은 겁니다. 불필요한 항암 치료, 불필요한 수술, 놓친 암 전부 줄어들었어요. 프랑스 귀스타브 루시 암센터요. 또 다른 슬라이드였습니다. 생존율이 12% 올랐어요. 5년 생존율 기준이에요. 환자 100명 중 12명이 더 살았다는 뜻이죠. 김도현이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숫자들이 계속 나열됐어요. 47개국, 23%, 31%. 하지만 김도현은 기계적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했어요.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요. 일본 도쿄 국립암센터 사례도 있습니다. 김도현이 계속했습니다. 2년간 우리 표준 사용했어요. 췌장암 조기 발견율이 2배로 올랐어요. 췌장암은 늦게 발견되면 거의 살 수 없어요. 조기에 잡아야 해요. 150명이 일기에 발견됐어요. 이전에는 70명이었죠. 80명의 생명을 구한 겁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요약 통계가 나타났어요. 전 세계 데이터를 합친 거였죠. 지난 3년간 우리 표준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200만 명 넘어요. 김도현이 말했습니다. 그중 45만 명이 다른 시스템으로는 놓칠 뻔했던 조기 암이었어요. 45만 명 중 35만 명이 완치됐습니다. 35만 명이요. 저는 그 숫자를 곱씹었습니다. 상상이 안 됐어요. 너무 큰 숫자였죠. 하지만 한 명 한 명이 실제 사람이었습니다. 김도현이 레이저 포인터를 내려놨습니다. 저를 포함해 우리를 차례로 봤어요. 이건 기술이 아니에요.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사람이 사는 확률입니다. 회의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김도현의 말이 공기 중에 떠 있었죠. 커티스가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법무팀 변호사도 입을 다물고 있었죠. 기술팀원들도 조용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47개국이라는 숫자가 보였어요. 세계 지도 위에 파란색으로 칠해진 나라들이요. 23%라는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파란 막대와 회색 막대의 차이요. 31% 감소라는 통계가 보였어요. 오진을 막은 숫자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그 뒤에 사람들이 있었죠. 조기에 발견된 사람들, 제때 치료받은 사람들,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요. 김도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수술실에서 환자를 직접 봤어요. 1기와 3기의 차이를 알아요. 며칠만 늦어도 손 쓸 수 없게 돼요. 23%는 숫자가 아니에요. 살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경계선이에요.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김도현은 더 말하지 않았어요. 필요 없었죠.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에 쥔 협상 자료를 봤어요. 관세 부과, 기술 공개 요구,
가격 재협상. 우리가 준비한 압박 카드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이 숫자들 앞에서는요. 47개국, 23%, 31%, 35만 명. 이건 협상 칩이 아니었어요. 생명이었죠. 회의가 중단됐습니다. 점심시간이 됐거든요. 한국 측이 자리를 비웠어요. 우리만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기술팀장이 물었습니다. 저 숫자들 진짜예요? 확인이 필요하죠. 법무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같진 않아요. 너무 구체적이에요. 커티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워싱턴이었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잠시 듣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우리를 봤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백악관에 전화 폭주래요. 커티스가 답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계속 걸려온대요. 누구한테서요? 암센터들이요.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메이오 클리닉, MD 앤더슨, 전부 병원장들이 직접 전화했대요. 뭐라고요? 정치 싸움으로 환자 볼모 잡지 말라고요. 커티스가 한숨 쉬었습니다. 진단 빨리 정상화하라고 난리래요. 관세는 나중 문제고 지금은 환자가 우선이라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판교 거리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걷고 있었죠.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제 핸드폰이었어요. 레이첼이었습니다. 받았습니다. 노아. 큰일 났어요. 그녀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환자단체들이 백악관 앞에서 시위 시작했어요.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암 환자 가족들이요. 플래카드 들고 있대요. 우리 가족 살려달라고요. 정치 말고 치료 달라고요. 숨이 막혔습니다. 환자들까지 나선 거예요. 언론은요? 제가 물었습니다. 난리예요. 레이첼이 답했습니다. CNN, MBC, 전부 생중계하고 있어요. 여론이 돌아서고 있어요. 정부가 환자 희생시킨다고요. 한국 압박 말고 협상하라고요. SNS도 폭발했대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커티스에게 말했어요. 환자단체들도 움직였대요. 백악관 앞에서 시위 중이래요. 세상에. 커티스가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받았어요. 네, 장관님. 그가 말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죠. 예.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들도요? 네, 이해합니다. 전화가 길어졌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기다렸어요. 10분쯤 지나 커티스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보험사 CEO들도 전화했대요. 그가 말했습니다. 에트나, 유나이티드 헬스, 블루크로스, 전부요. 뭐라고 했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진단 기준 불일치로 청구 처리 못하고 있대요. 커티스가 답했습니다. 환자들이 치료비 걱정하고 있고요. 빨리 정상화 안 하면 보험료 급등한대요. 정치적 부담 우리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했대요. 모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병원, 환자, 보험사 전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정치 말고 환자 먼저라고요. 점심 후 회의가 재개됐습니다. 김도현이 돌아왔어요. 앉았습니다. 검토하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커티스가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실례지만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커티스가 저를 봤어요. 놀란 표정이었죠. 윌킨슨, 그가 말했습니다. 김도현도 저를 봤습니다. 말씀하세요. 그가 답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에서는 관세 압박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현장은 다릅니다. 지금 이 순간 병원들이 난리예요. 환자들이 시위하고 있고요. 보험사들이 항의하고 있어요. 모두 같은 얘기를 해요. 정치 말고 환자 우선이라고요. 윌킨슨, 커티스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경고하는 투였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속 말씀드려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외교 협상이 아니에요. 의료 재난이에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매일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고요. 관세 카드 쓰고 압박하고 하는 동안 사람들이 진단 못 받고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도현 말이 맞아요. 제가 계속했습니다. 아까 보여주신 숫자들 봤어요. 23% 정확도 차이, 31% 오진율 감소. 그게 단순한 통계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우리가 관세 부과하고 기술 공개 강요하는 동안 환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시스템 쓰면 오진 나와요. 늦게 발견돼요. 치료 시기 놓쳐요. 커티스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윌킨슨,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미국 정부 대표예요. 알아요. 제가 답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미국 환자들을 위해서요. 지금 우리가 고집 부리면 미국 환자들이 피해봐요.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다 삼성 표준 쓰고 있어요. 우리만 빠지면
우리만 뒤처지는 거예요. 법무팀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권 문제가 있어요. 외국 기업이 우리 의료를 쥐고 있다는 게요. 선택의 문제예요. 제가 말했습니다. 주권이냐 환자 생명이냐. 저는 환자가 먼저라고 봐요. 주권은 나중에 천천히 찾으면 돼요. 미국 자체 기술 개발하면 되잖아요. 2년 걸린대요. 2년 동안 환자들 기다려요. 근데 지금 당장은 환자 살려야 해요. 김도현이 조용히 앉아서 듣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진지했죠. 커티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밖에서 얘기합시다. 그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복도로 나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커티스가 저를 돌아봤어요. 지금 뭐 한 겁니까? 그가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한국 측 앞에서 우리 입장 깎아내린 거예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제가 답했습니다.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 싸움 하는 동안요. 당신 선 넘었어요.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이건 정부 방침이에요. 알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침이에요. 현장을 몰라서 그래요. 워싱턴은 숫자만 봐요. 환자는 안 보고요. 저는 12년간 의료 공급망 일했어요. 현장이 어떤지 알아요. 지금 병원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환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요. 우리가 여기서 관세 얘기하는 동안 누군가는 진단 늦어져서 손 쓸 수 없게 돼요. 그게 받아들여져요? 커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입장은 이해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있어요. 위에서 결정하면 우리는 따라야 해요. 환자보다 절차가 중요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 목숨보다 정부 체면이 중요한 거예요? 커티스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김도현 제안 받아들여야 해요. 업데이트 즉시 재개, 관세 철회, 공동연구. 그게 환자한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미국이 굴복했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들은 살아요. 그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엘리베이터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걸어가는 발소리도 들렸죠. 커티스가 창밖을 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워싱턴에 다시 전화해야겠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 의견 전달할게요. 보장은 못하지만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갔습니다. 김도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정이 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커티스가 말했습니다. 이해합니다. 김도현이 답했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기다릴 수 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사흘 후였어요. 브리핑룸이 기자들로 가득했죠. 장관이 단상에 섰습니다. 저는 뒤에 서 있었어요.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및 삼성 메디컬과 협력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죠. 관세 부과 계획은 철회합니다. 장관이 계속 말했습니다. 대신 공동 연구 프로그램을 추진하기로 했어요. 양국이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진단 기술을 함께 발전시킬 겁니다. 환자 중심으로요. 삼성 메디컬은 업데이트를 즉시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 암센터에서 정상 진단이 가능해집니다. 환자들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손이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기자가 물었어요. 이건 외교적 패배 아닙니까? 한국에 굴복한 거 아닌가요?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패배가 아니에요. 그가 답했습니다. 협력이에요. 우리는 환자를 선택했어요. 자존심보다 생명을 택한 겁니다. 그게 진짜 승리예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미국 자체 기술 개발 계획은요? 당연히 추진합니다. 장관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장기 과제예요. 당장은 환자가 우선이에요. 그래서 협력하는 거고요. 브리핑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빠져나갔어요. 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윌킨슨, 수고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레이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끝났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정상화돼요. 정말요? 레이첼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환자들 이제 진단받을 수 있어요? 네.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전국 병원이 돌아가요. 레이첼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존스홉킨스에서 메일이 와 있었습니다. 시스템 복구 완료. 내일부터 정상 진단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죠. 메이오 클리닉 메일도 있었어요. 대기 환자 일정 잡기 시작. 일주일 안에 전부 소화 가능이래요. MD 앤더슨, 슬론 캐터링,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전국에서 같은 소식이 왔습니다. 시스템 정상화, 진단 재개, 환자 안도. 뉴스를 켰습니다. CNN이 보도하고 있었어요. 암 진단 시스템 정상화.
한미 협력 합의. 앵커가 말했습니다. 환자 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냈고요. 병원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백악관 앞이었죠. 며칠 전 시위했던 환자 가족들이 보였습니다. 이번엔 플래카드가 달랐어요. 감사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해줘서. 한 여성이 인터뷰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남편 재검사 받아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받았거든요. 너무 불안했어요. 이제 안심이에요. 창밖을 봤습니다. 워싱턴 하늘이 맑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윌킨슨 담당관이세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답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환자예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검사 받았는데 결과 못 받았거든요. 오늘 드디어 나왔어요. 일 기래요. 조기 발견이래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하대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 인사하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당신이 환자들 위해 싸웠다고 들었어요. 제 목이 메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제가 겨우 말했습니다. 완쾌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참았습니다. 이게 이유였어요. 제가 이 일하는 이유요. 환자들을 위해서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요. 레이처 씨,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환자 살렸어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갔어요. 차에 탔죠.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가 켜졌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미 의료 협력. 새로운 모델 될까? 논평가가 말했습니다. 이번 사례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어요.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요. 환자 중심으로요. 국익도 중요하지만 생명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줬죠. 집으로 향했습니다. 도로를 달렸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죠. 멈췄습니다.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일주일을 돌아봤습니다. 새벽 전화로 시작됐죠. 암센터 마비, 환자 공포, 정부 압박. 모든 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관세 위협, 기술 공개 요구, 힘으로 밀어붙이려 했죠. 하지만 숫자가 말해줬습니다. 70% 의존도, 23% 정확도, 우위, 31% 오진율 감소. 우리가 더 급했다는 걸요.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요. 김도현이 보여준 것도 숫자였어요. 하지만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죠. 47개국, 35만 명. 그 뒤에 사람이 있었어요. 살 수 있게 된 사람들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출발했어요. 생각했습니다. 총과 미사일이 세상을 바꾼다고 배웠어요. 힘이 정의라고 들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진단 기준 하나가 세계를 바꿨어요. 정확도 23%가 47개국을 움직였죠. 환자를 살리는 기술이 초강대국을 협상 테이블에 앉혔습니다. 이게 진짜 힘이었어요. 사람을 살리는 힘이요. 그날 밤 서울에서도 누군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었어요. 삼성 메디컬 본사를 나와 차를 탔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서울대병원으로 가주세요. 차가 출발했어요. 밤 거리를 달렸습니다. 40분쯤 걸렸어요.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로비로 들어갔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종양내과 병동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죠. 간호사 스테이션을 지났습니다. 병실 앞을 걸었어요. 창문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환자들이 누워 있었어요. 어떤 이는 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책을 읽고 있었죠. 가족들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멈춰 섰습니다. 한 병실을 봤어요. 젊은 여성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옆에 남편과 아이가 있었죠. 차트를 봤습니다. 일기 유방암, 수술 완료, 예후 양호, 조기 발견이었어요.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김도현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환자를 바라봤어요. 이게 이유였습니다. 기술을 개발한 이유요. 밤을 새워 알고리즘을 만든 이유요. 수없이 테스트하고 개선한 이유요. 미국 정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은 이유요. 전부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환자가 웃는 이 순간을요. 기술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한다. 김도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살 수 있는 확률이에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병실을 하나씩 지나갔어요. 각각의 창문 너머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싸우고 있는 생명, 회복 중인 생명, 희망을 품은 생명, 모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기술이 그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로 돌아왔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열렸죠. 들어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어요. 로비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김도현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누군가 살았어요. 내일도 누군가 살 거예요. 그게 전